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관리회계 지금 우리가 CVP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네, 단일 제품일 경우에 CVP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부터 해서 목표 이익 분석, 안전 한계, 현금 흐름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단일 제품일 경우에 CVP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CVP 분석은 기본적으로 단일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가정,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단일 제품일 때의 CVP 분석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복수의 제품일 때 CVP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수의 제품일 경우에 CVP 분석.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1강에서 살펴봤지만 CVP 분석은 기본적으로 단일 제품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복수의 제품일 경우에는 여기에 가정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복수의 제품일 경우에는 자, 단일 제품을 가정 분석을 전제로 한다는 거에서 하나의 가정이 더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 자, 이 매출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품의 판매 수량 비율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판매 수량 비율. 자, 이 제품의 판매 수량 비율. 자, 수량의 비율입니다. 매출 금액의 비율이 아니고 판매 수량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마치 단일 제품인 것처럼 우리가 CVP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CVP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매출 배합이 일정해지면 단일 제품인 거하고 마찬가지로 CVP 분석을 똑같이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서 단일 제품일 때의 CVP 분석 살펴봤죠?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매출 배합이 일정하면.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의 판매 수량 비율, 이제 매출 배합인데, 자, A 제품과 B 제품의 판매 수량 비율이 만약에 3대 1이다 라고 합시다. 3대 1. 3대 1이다 라는 말은 결국은 4개를 만들면 그 중에 3개는 A이고 4개 중에 1개는 B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비율로 보면 4분의 3은 A 제품이고 4분의 1은 B 제품이다.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3대 1이란 말은. 자, 그러면 총 판매량 중 4분의 3, 퍼센트로 하면 75%인데 4분의 3은 A 제품이 되고 4분의 1, 25%는 B 제품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제품의 판매 수량 비율이고, 자,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출 배합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율 자체가 변함없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복수의 제품일 경우에 CVP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어떤 때는 A 제품의 비율이 이것보다 더 작아질 때도 있고, 반대로 B 제품의 비율은 이것보다 더 커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A 제품과 B 제품의 비율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떻게 이걸 일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항상 일정할 수는 없죠. 이 비율은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자, 이 CVP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제품 A 제품, B 제품이 있을 때 이런 A 제품과 B 제품을 몇 개씩 내가 팔아야 우리 회사가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한다 생각해 봐요. 앞으로 내가 몇 개를 팔아야 되지? 이걸 지금 내가 계산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만약에 2000X2년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2000X2년도 1월 1일 날 올해는 내가 A와 B를 몇 개를 팔아야 될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면, 과거, 짧으면 한 3년, 길면 한 5년 정도의 과거 기간 동안에 A 제품과 B 제품의 판매 수량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산출을 해 보는 거예요. A 제품과 B 제품의 판매 수량을 산출을 해 봤더니 이게 만약에 500개고 이게 100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A는 500개 팔렸고 B는 100개 팔렸어. 그래서 총 우리 회사의 판매 수량은 600개야. 600개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6분의 5 정도는 A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6분의 1 정도는 B 제품이 판매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과거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이 과거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이 평균적인 매출 배합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CVP 분석을 할 때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같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판매된 그런 판매 수량을 가지고 비율을 산출하고 나서 이 비율만큼 앞으로 미래에도 이 비율대로 그대로 판매된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상황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자, 만약에 총 판매량 중에 4분의 3, 즉 75%는 A가 판매되고 있고 4분의 1, 25%는 B가 판매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4개를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4개를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A와 B 각각 보는 게 아니라 A와 B 합해서 4개. 그걸 한 세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4분의 3, 3개는 A, 1개는 B. 이렇게 판매되는 거야. 자, 그렇게 4개를 한 세트로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A의 경우에는 A하고 B가 있는데 A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 만약에 2만 원이고 B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 5만 원이에요. B가 더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1만 원이고 B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3만 원이다 라고 본다면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A를 한 개 팔면 A 한 개를 팔면 공원이익을 얼마를 얻을 수 있어요? 1만 원의 공원이익을 얻을 수 있죠. B 한 개를 팔면 2만 원의 공원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와 B 한 개당 단위당 공원이익을 이렇게 각각 산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했죠. 요 4개를 하나의 세트로 본다.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 요 세트가 있어요.
뭐 상품도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상품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선물 세트도 있고, 요걸 하나의 세트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의 세트로. 이 하나의 세트 안에 자, A 제품이 몇 개 들어있냐? 3개 들어있는 거예요. B 제품이 1개 들어있는 겁니다. 요걸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A 제품의 경우에는 1개 팔면 10,000원의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개 팔면 10,000원의 공원이익. 그런데 이 세트 안에 3개가 있네? 그럼 이 세트를 팔았을 때 A 때문에 얻어지는 공원이익은 30,000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트 안에 B는 1개밖에 없어요. 1개 팔면 20,000원이죠? 그래서 20,000원 곱하기 1개니까 이 세트를 팔면 B 제품 때문에 얻는 이익은 20,000원이에요. 그러면 요 한 세트를 팔면 전체 나한테 우리 회사에 남는 공원이익은 얼마입니까? 50,000원이죠. 그죠? 우리 회사 이 한 세트를 팔았을 때 우리 회사에 남는 공원이익은 5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0,000원 중에 30,000원은 A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 거고 20,000원은 B를 팔아서 얻는 거. 그래서 50,000원의 공원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세트를 팔았을 때. 그러면 자, 10,000원 곱하기 3, 3개, 20,000원 곱하기 1개죠. 그럼 50,000원인데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4개의 평균치를 구해보는 거야. 자, 지금 50,000원의 공원이익을 얻는데 총 이 세트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4개로 나눠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개당 12,500원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겁니다. 평균적으로는. 그죠? 실제로는 A는 한 개당 10,000원이고 B는 한 개당 20,000원이다. 그런데 A는 3개가 있고 B는 1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로 나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균치를 구해보면 한 개당 평균적인 공원이익은 얼마가 나온다? 12,500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500원의 이 한 개당 평균 공원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이다. 왜 가중평균이란 말을 쓰냐? 자, 10,000원의 공원이익에는 얼마의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4분의 3이라는 가중치를 주고 있죠. 20,000원이라는 공원이익에는 얼마의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4분의 1이라는 가중치를 주고 있죠. 자, 판매 수량의 비율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이란 말을 쓰는 거야. 각각의 공원이익에 대해서 판매 수량의 비율로 다른 가중치를 준다. 그래서 가중평균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면 한 개당 평균적으로 12,500원의 평균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weighted average contribution margin 이렇게 길잖아요. 그냥 줄여서 WACM이라고 보통은 이제 약자로 씁니다. 여기서 이제 CM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익이죠. 앞에 WA는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다 붙여서 요걸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는 총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소문자로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 요거는 한 개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이 12,500원이라고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제는 A 제품, B 제품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세트 안에 그냥 C라는 제품이 4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A, B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은 종류 C라는 단일 제품으로 4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개당 공원이익이 얼마다? 12,500원이다. 이 말입니다. 12,500원에다 곱하기 4개를 하면 50,000원 나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한 세트를 판매했을 때 얼마의 공원이익이 나온다? 50,000원의 공원이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개당 평균치를 구하는 거다. 12,500원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A, B 생각하지 말고 그냥 C라는 단일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CVP 분석을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 만약에 총 고정 원가가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만약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해본다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손익분기점 판매량 구해본다면 결국 단일 제품인 것처럼 하면 되는데, 자, 총 고정 원가는 1,000만 원이죠. 그럼 그 1,000만 원을 단위당 그 평균, 가중평균 공원이익, 그게 얼마였습니까? 12,500원이죠. 12,500원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800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이 800개는 뭘 의미하는 걸까? 총 판매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 판매량. 요거는 총 판매량을 말하는 거.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총 판매량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800개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되는 총 판매량은 800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800개를 구하고 나서 요거를 A 제품하고 B 제품으로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요 A 제품은 800개라는 총 판매량 중에서 A는 몇 개 있을까? 그런데 판매 수량 비율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 A는 800개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4분의 3, 75%잖아. 그래서 800개의 4분의 3, 75% 하면 A는 몇 개다? 600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고, B는 800개에서 600개가 A니까 나머지 200개는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겁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하고 나서는 마치 단일 제품인 것처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A와 B를 나눌 때는 그때는 그 매출 배합, 그 판매 수량 비율로 나누어서 수량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해지죠? 그래서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마치 단일 제품인 것처럼 이제 CVP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4-6번을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합시다. A 제품은 판매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단위당 변동 원가를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는 한 개당 2만 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는 시간당 20만 원인데 1시간에 5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한 개당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 여기 이제 2만 원이고 한 개당으로 따지면 20만 원 나누기 5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 개 따지면 4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제조관제원가는 이때 제조관제원가는 변동원가 안에 있는 제조관제원가죠. 그래서 변동제조관제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합계의 50%니까 두 개 합계하면 6만 원인데 그거의 50% 하면 얼마? 3만 원 되겠죠. 결국은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가 될까?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9만 원. 자, 제품 B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보면 돼요.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여기는 똑같이 2만 원 더하기 여기는 20만 원, 시간당 20만 원인데 1시간당 B는 2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2개 하면 한 개당 10만 원이죠. 자, 그리고 12만 원인데 50%니까 6만 원 되겠죠. 결국 제품 B는 단위당 얼마? 18만 원이 되는 거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8만 원 되는 거고, 제품 A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9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고정원가는 2,800만 원이다. 그리고 매출 배합이, 자, 제품 A 대 B인데 매출 배합이 3대 2랍니다. 3대 2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트가 몇 개다? 이 세트 안에 5개가 있다.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는 A 제품이고 2개는 B 제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5분의 3, 5분의 2. 자,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해보면, 자, 매출 배합이 3대 2인 상황이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자, 제품 A는 10만 원.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아까 우리 계산했죠. 뭐 20만 원 나누기 5개. 요건 직접 노무원가고, 다음 직접 재료원가 한 개당 2만 원, 제조관제원가 50% 계산하면 9만 원이죠. 그래서
제품 A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9만 원이고요. 그러면 제품 A를 한 개 팔면 공원이익은 얼마 남는다? 10,000원 남아요. 그죠? 자, 제품 B는 판매가가 한 개당 20만 원입니다. 단위당 변동원가 아까 똑같이 계산해 보면 18만 원이었죠? 자, 그래서 18만 원 하면은 제품 한 개를 판매하면 공원이익은 얼마 남는다? 2만 원 남아요. 자, 되도록이면 한 개 팔았을 때 더 많은 공원이익이 남는 것을 많이 판매하는 게 좋은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익이 더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원이익, 한 개당 단위당 공원이익이 큰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돼요. 그게 뭐 물론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회사에 더 많이 남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자, 단위당 공원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중평균 공원이익,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해 보면, 자, 5개가 세트예요. 그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한 개당 10,000원인데 10,000원 남는데 지금 세트 안에 3개 있죠. B 제품은 한 개 팔면 2만 원 남는데 세트 안에 2개가 있죠. 그러면 결국 한 세트, 5개 한 세트를 팔면 그러면 얼마가 남게 돼요? 3만 원하고 4만 원이니까 7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총 공원이익은 한 세트를 팔았을 때 공원이익은 7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트 안에 총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죠. 그 나누기 5를 하면 가중평균 공원이익 단위당 계산하면 한 개당 14,000원이 나옵니다. 14,000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 세트 안에 A, B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제품으로 한 개당 공원이익이 14,000원짜리, 14,000원인 똑같은 제품이 5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계산해 보면, 자, 14,000원 곱하기 판매 수량 Q 하면은 이게 이제 회사의 총 공원이익이 되겠죠. 그죠? 요건 단위당 공원이익이고요. 요거는 총 판매량, 요건 총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 판매량 곱하면 총 공원이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고정원가 2,800만 원 빼면 이게 영업이익인데, 근데 손익분기점을 구하니까 영업이익이 얼마? 0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 나오냐면, 자, 2,800만 원의 고정원가를 14,000원의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00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2,000개 안에 그럼 A와 B는 각각 몇 개씩 있을까? 만약 문제에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총 판매량은 얼마냐? 그랬으면 2,000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A 제품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2,000개 중에 5분의 3이었죠. 그러면 2,000개 중에 5분의 3은 몇 개? 자, 1,200개. 손익분기점이 되는 A 제품의 판매량은 얼마냐? 그렇게 물어봤다면 1,200개. 그렇죠? 그럼 B는 나머지 800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매출액을 구해보자.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이제 앞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했잖아요. A는 1,200개고 B는 800개인데 A 제품과 B 제품의 판매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1,200개에 대해서는 A 제품의 판매가 10만 원 곱해주면 A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올 것이고 1억 2천입니다. 그다음에 B 제품의 경우에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800개인데 근데 B의 판매가는 한 개당 20만 원이니까 자, 더해주면 자, 곱해주면 1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요 두 개를 합산하면 그러면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겠네. 2억 8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2억 8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단일 제품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단일 제품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정원가를 공원이익률로 나누면 바로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고정원가는 2,800만 원이에요. 그죠? 총 고정원가는 2,800만 원이고, 그럼 이 공원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공원이익률을. 이때는 이제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을 구해봐야 되는 거죠.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구했죠.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구했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14,000원이었습니다. 14,000원이었어요. 그죠? 그게 14,000원이었고, 그러면 여기는 가중평균 공원이익이 나왔고, 그러면 밑에 분모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여기는 원래 판매가가 나와야 되잖아. 판매가. 그러면 이 판매가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중평균 판매가로 구하면 됩니다. 가중평균 판매가. 가중평균 판매가는 여기 있잖아요. 한 개 10만 원. 한 개 판매하면 10만 원인데 A는 몇 개 팔아요? 3개 팔아요. B는 한 개 팔면 20만 원이에요. 몇 개 팔아요? 2개 팔아요. 그죠? 나누기 총 5개 팔아요. 그러면은 결국 10만 원의 판매가에는 5분의 3, 20만 원의 판매가에는 5분의 2 이렇게 가중평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한 판매 가격을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14만 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4만 원이라는 가중평균한 판매가 분의 14,000원이라는 가중평균한 공원이익, 이 비율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0.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누기 0.1을 하면,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총 매출액은 얼마 나온다? 2억 8천만 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2억 8천만 같죠? 같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자, 물론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푸는 게 쉽겠죠. 쉬울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 CVP 분석을 할 때는 문제에서 어떤 자료,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 이 경우에 목표 이익이 700만 원이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목표 이익이 700만 원을 달성하는 판매 수량은 몇 개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14,000원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 그죠? 요걸 그냥 계속 쓰는 거야. 그냥 곱하기 판매량 빼기 2,800만 원 고정원가 영업이익인데 그 영업이익의 목표가 얼마다? 700만 원이다 이거예요. 이꼴 700만 원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목표로 하는 판매 수량이 얼마 되냐? 자, 2,800만 원 더하기 700만 원 되니까 3,500만 원이 되고, 그것을 14,000원이라는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수량이 몇 개? 2,500개. 그럼 2,500개는 총 판매 수량이죠. 총. 그럼 그 중에서 A는 몇 개다? 5분의 3. 그죠? 일정하죠? 그러면 A는 1,500개, B는 나머지 1,000개. 그게 B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 B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그때 매출액은 얼마냐 물어봤다면, 자, A 판매 수량 1,500개에는 10만 원의 판매가. 그러면 1억 5천 매출액. B는 판매 수량 1,000개고 여기에는 B의 판매가 20만 원. 그러면 B의 매출액 그럼 얼마예요? 합계가 3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 이익 700만 원을 달성하려면 이 회사는 총 매출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3억 5천이 돼야 된다. 그 중에 1억 5천은 A, 2억은 B. 이렇게 되면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목표 매출액을 할 때 우리 앞에서 봤던 공원 이익률을 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서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0.1 나왔잖아요. 그죠? 0.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0.1 나왔고, 자, 아까 그 목표 이익은 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고정원가는 2,800만 원이었죠? 그럼 2,800만 원하고 목표 이익 700만 원 더하면 3,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3,500만 원을 공원이익률 0.1로 나누면 3억 5천 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똑같죠? 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실제 매출이 만약에 3억 5천이 되었다. 3억 5천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했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8천이었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억 8천인데 실제 단기의 매출액이 얼마였냐? 3억 5천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안전 한계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안전 한계는 얼마다? 7천만 원 되겠죠. 7천만 원. 그죠? 그럼 이것을 안전 한계를 매출액으로 단기의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안전 한계율 0.2, 20%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20% 구할 수 있다. 자, 안전 한계율은 이 회사의 경우에 안전 한계율은 0.2, 20%다 이거예요.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매 단가 곱하기 실제 총 판매량 빼기 손익분기점 판매량인데, 자, 이거는 아까 우리 구해봤죠? 판매 단가 요 14만 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우리 봤지만 A는 판매 단가가 10만 원이고 3개 판다. B는 판매 단가 20만 원이고 2개 판다. 그러면 이 세트 안에 몇 개 있다? 5개 있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 판매 수량을 가지고 평균한 가중평균한 그 판매 단가를 구하면 14만 원 이렇게 구했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판매 단가 14만 원에서 자, 실제 총 판매량은 2,500개고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량은 자, 2,000개. 그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자, 총 판매량이 500개 감소해도 2,500개에서 총 판매량이 500개, 2,000개로 500개 감소해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전 한계도 우리가 복수의 제품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복수의 제품일 때의 CVP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복수의 제품일 경우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CVP 분석의 흐름은 단일 제품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한 가지만 거기에 더 추가된다. 무엇이? 자, 그 제품의 복수의 제품 간의 판매 수량의 비율, 매출 배합. 자, 그것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하나 더 추가되고 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풀게 되면 단위당 가중평균한 공원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단일 제품인 것처럼 CVP 분석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 한 가지만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나머지 내용은 단일 제품일 때의 CVP 분석과 똑같다.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점만 알면 복수의 제품일 때도 뭐 그것이 우리는 수업 시간에 2개의 제품만 가지고 봤는데 제품이 뭐 3개, 4개, 5개가 돼도 여러분들은 CVP 분석을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